안녕하세요. 뉴메디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 8명 중 4명이 일거에 사직의사를 비치면서 운영이 중단이 된 거죠. 그동안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체감이 잘 안 되긴 했습니다. 한 번씩 병원에서 휴진을 한다고 해도 응급실만은 제대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응급실이 닫은 겁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응급실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응급실입니다. 지역 응급실이 문을 닫는 것은 이번 사태 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인은 병원의 경영진과 의료진 사이의 갈등으로 알려지긴 했죠. 하지만 이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이번 의료 사태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응급의료 체계의 밑둥이 하나씩 뽑혀 나갔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로부터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응급실들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걸까요?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인 응급실 뺑뺑이를 짚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순천향대와 다른 병원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응급실 붕괴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급실 의사의 어려움은 생소한 주제가 아니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법 조항들이 어려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에는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사면허 취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범죄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항상 중증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위험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바뀌긴 했지만 이런 징벌적 분위기는 오히려 의사들의 치료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정부는 작년 한 해 뜨거운 이슈였던 응급실 이송 거부법을 올해 1월에 시행하려 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무조건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없어도 응급수술이 불가능해도 일단 받아야 합니다. 병원의 장비로 치료를 못하는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걸로 어찌저찌 치료해 보겠지만 앞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오롯이 응급실 의사의 책임이 됩니다. 법적 소송과 면허 취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불안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기보단 거부하면 처벌하겠다고만 하니까요. 의료진의 책임으로 만들고 뺑뺑이가 해결된 척만 하면 정말 해결될까요? 응급의학 의사회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체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법안 당사자이면서 의료 제공자인 응급실 의사들은 통보만 받은 겁니다. 진행되는 상황이 어째 의대 증원 사태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법안은 응급의학과의 반대가 받아들여져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신뢰를 잃은 살얼음판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악법이 논의 없이 나올지 모릅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치료하다 의사가 구속되는 것을 건너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미래는 정해져 있으니 탈출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의 응급의학과 지원은 당연히 줄었습니다. 해가 지나며 8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결국 가장 약한 고리였던 소아응급 의사들이 포기하기 시작했죠. 이번에 뉴스에 났던 순천향대 천안병원에는 소아응급센터가 있습니다. 16년에 전국 최초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된 이곳에는 7명의 전문의가 있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떠나고 떠나 올해 초에는 2명만이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주영 의원입니다. 근거 없는 정책이 의료를 얼마나 잘 망가뜨리는지 경험한 분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2월에 떠났고 5월 말에는 마지막 교수가 현장을 떠나며 진료를 멈췄습니다. 앞으로 소아 환자는 다른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7월 16일에는 소아 진료뿐 아니라 아예 응급실 운영 중단을 알렸습니다. 전공의가 없어 인력이 부족하니 병원은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8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평균 12명의 전문의가 전공의와 함께 치료하던 곳에서 8명이 전공의 없이 5달간 운영했던 사실도 영향을 줬겠죠. 무리한 정책 추진과 떨어져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병원에 한정된 경우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무리한 정책 추진과 응급실 의사를 옥죄는 사회 분위기가 이미 응급실 붕괴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속초의료원 응급실 의사 사직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죠. 이후 채용 공고에는 아직까지 문의조차 없다고 합니다. 국가중앙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군의관을 포함한 6명의 의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 중 응급의학과를 수련한 전문의는 2명 뿐입니다. 이미 1명이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다음 달부터는 1명의 전문의만 남게 됩니다. 역시 추가 채용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많은 대학병원 응급실들이 비슷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통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보다 응급실 환자들이 20% 줄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보단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SBS의 자료를 보면 고대 안산병원의 응급실 환자는 70%가 줄었고 신촌 세브란스는 55%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천안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말고도 다양한 병원들이 응급실 문제로 뉴스에 나올 겁니다. 응급실에서 사직한 전문의들은 다시 응급실로 갈까요? 한번 되었으니 다른 안전한 일을 할 확률이 높겠죠. 모두들 느끼셨을 겁니다.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전문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책과 사회가 전문의의 실력을 못쓰게 만들 뿐입니다. 원해서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죠. 의사가 아무리 늘어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른 곳에 숨은 전문의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다른 과의 교수를 응급실에 투입시켜 예정보다 빠르게 응급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진료가 불가능했던 16일과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린 이걸 정상화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단순히 병원 내부의 문제라고만 인식한다면 너무 안일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것을 안일하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영 의원은 조기용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기용 장관은 이전 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이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했죠.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들어보시죠. 안일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는 거 말고 진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3년 이상에 대한 대책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 말고 다른 대책을 여쭤봤는데 또 똑같은 대답이면 다음 전공의가 안 돌아온다는 가정은 너무 비관적이고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책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주영 의원의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제 표정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홍수 발생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답변이 오면 대화가 될까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니 불이익으로 겁박하는 것을 설득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죠. 장소를 응급실로 한정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1,500명의 교수가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의 숫자보다 더 많이 사직하는 겁니다. 대학병원 밖으로 이미 나가신 분들이 255명인데요. 대한민국은 5개월간 보건위기경보 최고 상태인 심각 상태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만든 정책 때문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득하겠다, 노력하겠다 같은 말은 저 자리에 누구나 앉혀놔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의료의 기둥을 빼고 대들보를 부수는 걸까요? 이영민 대학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7월 18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 8월 중 전문의가 관두는 병원들이 수십 곳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내부적으로 응급의학은 완전히 망했다고 얘기한다. 의사들도 부담이 적고 처우가 좋은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네, 의료 대란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실 의료의 현실과 교수 사직, 응급실 파행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응원이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 의료 비상사태 8편을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뉴메디였습니다.